뭐야노? 형님, 이제 어쩔 건데? 아이, 나도 답답하다고. 제대로 안 해주면 진짜 소송할 거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뭐라도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가세요. 아버지, 꼭 좋은 데 가셔서 엄마 손잡고 놀러 다니고 그러세요. 아버지. 김성호 씨 10월 25일 낮 1시 30분 사망하셨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말한 건물이 여기가? 그래, 여기 맞다. 리모델링 잘 돼가 있지? 뭐 건물은 작아도 세입자도 좀 있고 알짜네. 아버지가 좋은 건물 갖고 계셨네. 아이, 그럼 이거 법정 지분대로 나눈 거지? 그러자. 재산도 얼마 안 되는데 상속 갖고 다투고 그러면 보기 그렇잖아. 그래. 아이, 그럼 서류에 사인할 테니까 형님 처리해라. 그래, 알겠다. 형님, 건물 임대 수익은 언제 나눠줄 건데? 조금만 기다려봐라. 뭐 맨날 기다리라고 1년이 다 돼 간다. 수익이 나야 나눠주지. 아니, 공인중개사가 한 3천 될 거라던데 수익이 안 난다고? 매달 건물 관리비도 나간다 아이가. 그리고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도 내가 다 관리해주고 있고. 그래도 한 달에 3천이면 수익이 조금은 남을 거 아이가? 나도 건물 지분이 있는데 당연히 수익을 나눠줘야지. 안 주는 게 아니고 나눌 게 없어서 못 준다니까. 그럼 임대 수익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서류 보내봐라. 약간 분란의 조짐이 보이는데요. 아주버님이 서류 보냈더나? 아니, 깜깜무소식이다. 계속 그렇게 머리 아플 바에는 그냥 건물을 파는 게 낫지 않을까? 형님이랑 공동 소유로 돼 있어서 내 혼자 안 팔아줄 건데. 아주버님한테 얘기해봐라. 수익도 많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그럴까? 동서야. 네가 이 어쩐 일이고? 어쩐 일? 형님이 서류 안 보내니까 내가 직접 찾아왔지. 무슨 서류? 건물 임대 수익 그거? 임대 수익 나눠둬. 1년 동안 밀린 거 다 해서. 와, 이거 완전히 도둑놈 신보네. 도둑놈? 형님 보자 하니까 안 되겠네. 아예 그냥 건물 팔아서 깔끔하게 지분 정리합시다. 그건 안 되지. 왜 안 되는데? 수익도 이미 안 나고 있다는데 그냥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건물 파는 건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형님 혼자서 임대 수익 다 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이가? 형님 속내가 그거였구나. 근데 마음대로는 안 될걸? 내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할 거다. 그리고 이 건물도 팔 거다. 건물도 팔고 소송하겠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건물을 두고 형제간에 분쟁이 생긴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사실 그 유산을 두고 이런 분쟁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네. 자, 일단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김현일 형제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건물 한 채를 상속받아 공동 명의로 처리했습니다.
건물 관리는 형인 김현일 씨가 맡았죠. 주변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건물에서는 매달 약 3천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형 김현일 씨는 동생 김현수 씨에게 임대 수익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계속 임대 수익을 나눠줄 것을 요구했지만 형은 4일 피일 미루면서 1년의 시간을 끌었습니다. 참다 못한 동생 김현수 씨는 임대 수익을 나눠주지 않을 거면 건물을 팔겠다고 했고 형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형의 속내를 확인한 동생 현수 씨는 결국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공동명의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동생 현수 씨,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보니까요. 돈 앞에 정말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형제가 무너졌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봐도 형이 좀 너무하다 싶은데요. 네, 돈 앞에서 형제가 무너진 것 같아서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유, 공동 소유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민법상 공유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 없이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의해서 공동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공유되는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하고 공유물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유자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 형제인 김현일, 김현수 씨가 하는 건물을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공유자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공유물에 관한 행위로는 보존, 관리, 처분 행위가 있는데요. 먼저 보존 행위는 물건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은 각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지분이 아니라 공유물 전체를 처분을 하려면 공유자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수 씨가 매매를 김현일 씨에게 하자 이렇게 통보를 했지만 김현일 씨가 거절을 해서 이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유물에 관해서 보통 지금 이제 보존, 관리, 처분이라고 하셨는데 보존하고 처분은 일단 알겠는데 관리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물 관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리 개념이 맞습니까?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리 행위는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공유물의 이용, 개량 행위를 말합니다. 관리 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과반수 지분자인 현일 씨가 임대를 한 것이 관리 행위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 사건에서 형인 김현일 씨와 김현수 씨 사이에 임대 수익을 독점하기로 하는 그런 합의는 없었기 때문에 김현일 씨는 임대 수익 중 김현수 씨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해서 동생 김현수 씨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먼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요건입니까? 네, 네 가지가 있는데요. 피고에게 수익이 있을 것, 원고에게 손해가 있을 것, 그 수익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그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 형 김현일 씨가 수익이 발생하는데 의도적으로 수익을 주지 않는 듯한 느낌이 좀 맞아요. 들거든요. 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벌칙 그런 개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페널티가 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가게 돼서 김현일 씨가 패소를 하게 되면 김현일 씨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현수 씨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 등도 별도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 동생 현수 씨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그런데 이 소송을 진행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이 사건은 아버지 김성호 씨가 돌아가신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고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라는 게 완성이 되어서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음. 그리고 판결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지급받는 것이 별개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김현수 씨가 김현일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김현수 씨 계좌로 그 판결금인 5천만 원이 저절로 지급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했으면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판결까지 났으니까 예. 김현일 씨가 자발적으로 김현수 씨에게 돈을 지급하면 정말 다행인데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김현수 씨로서는 김현일 씨의 재산을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아, 형제끼리. 아니면 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서 이 사건 전체 목적물을 경매를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형인 김현일 씨의 지분에 대한 경매를 해야 되는데 이 지분이라도 묶어두려면 소송 전에 가압류 등 보존 처분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압류 신청을 한다는 그 얘기는 일단 형의 재산 변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발생하지 않도록 묶어둔다라는 개념이 있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김현수 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그 금액을 어느 정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한 달에 그 수익이 3천만 원씩 발생한다고 하면 형 김현일 씨의 지분이 2분의 1, 동생 김현수 씨의 지분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네. 매월 1,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김현수 씨가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월세가 따로 없는 소위 전세의 경우라면 김현일 씨가 전세 보증금으로 가령 1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5천만 원을 김현수 씨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세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같은 거는 반환을 해줘야 하는 돈이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 그 이자 상당액 중에 김현수 씨의 지분에 상당하는 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 소유를 할 때 이것만은 주의해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공유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소유인 물건과 많은 차이점이 있고 법률 관계도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공유물에 관해서 어떤 행위를 하시기 전에 그런 행위가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수 씨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동생 김현수 씨가 형인 김현일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형제 간에 이렇게 소송까지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곤하고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먼저 김현수 씨가 김현일 씨에게 법적으로 형이 그렇게 수익을 가져가는 건 안 된다고 잘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래도 정말 협의가 안 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